자녀가 집을 살 때 부모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무턱대고 1, 2억을 줬다가는 증여세 폭탄을 맞기 십상이죠. 그래서 요즘 똑똑한 분들은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방식, 즉 가족 간 차용증을 씁니다. 여기서 다들 아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무이자 차용증은 2억 1,700만 원까지 된다. 그 이상은 이자를 내야 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뵙는 자산가들과 고위공직자들은 4억, 5억을 훌쩍 넘게 빌리면서도 이자 없이, 세금 없이 자금을 융통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방법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다들 증여가 아니라 대여를 선택하는지부터 볼게요. 자녀에게 현금 2억 원을 그냥 주면 어떻게 될까요?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되니까 나머지 1억 5천만 원의 세금이 붙어서 증여세가 약 2천만 원이 나옵니다. 2억 원을 줬는데 자녀 손에는 1억 8천만 원만 남는 거죠. 전세 잔금이 2억이었다면 계획이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빌려주는 방식을 찾게 되는 건데요. 그럼 도대체 왜 다들 2억 1,700만 원이라는 어중간한 숫자를 이야기하는지 그 원리부터 짚고 갈게요. 이걸 알아야 뒤에 나올 응용 방법이 이해가 되거든요.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가족 사이의 오간돈을 빌린 게 아니라 그냥 준 것, 즉 증여로 의심하고 시작합니다. 남남끼리는 돈이 오가면 당연히 거래라고 보지만 부모 자식 사이는 반대예요. 일단 증여로 보고 시작하니까 이거 진짜 빌린 게 맞다는 걸 우리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세법에는 기준 이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면 연 4.6% 정도의 이자는 오가는 게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는 기준인데요. 그런데 국세청도 바쁩니다. 가족끼리 이자 조금 덜 받았다고 그걸 다 쫓아다니면서 세금을 매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종의 봐주는 구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원래 받았어야 할 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000만 원 미만이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금액의 4.6%를 곱했을 때 딱 1,000만 원이 나오는 숫자가 뭘까요? 거꾸로 나눠보면 약 2억 1,700만 원이 나옵니다. 즉 이 금액까지는 이자를 한 푼도 안 들여도 벌낸 이자가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니 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 원리 하나 때문에 다들 2억 1,700만 원을 앵무새처럼 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차용증 양식만 기가 막히게 쓰고 공증까지 받으면 완벽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국세청이 보는 건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돈의 흐름이에요. 쉽게 비유해 볼게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1년 동안 단 한 번도 갚지 않았다면 그게 빌려준 걸까요? 그냥 준 걸까요? 누가 봐도 그냥 준 거죠. 국세청도 똑같이 봅니다. 차용증은 있는데 상환 흔적이 하나도 없으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아주 높고 공증을 100날 받아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소액이라도 매달 원금을 갚을 것. 매달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부모님 계좌로 자동이체를 걸어두고 차용증에도 매월 원금을 상환한다고 명시하세요. 여기서 이런 질문이 하나 나올 겁니다. 왜 이자가 아니라 원금인가요? 이자를 주고받으면 부모님 입장에선 그게 소득이 됩니다. 개인끼리 주고받는 이자는 세율이 상당히 높아서 지방세까지 27.5%부터 시작하고 부모님이 원래 소득이 있으신 분이라면 종합소득에 합산돼서 40%를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식 잘 되라고 빌려줬는데 받은 이자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원금 상환은 이런 세금 문제가 아예 없고 매달 찍힌 이체 기록은 나중에 소급해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또 이런 질문도 하시죠. 매달 갚기 번거로운데 1년에 한 번 몰아서 갚으면 안 되나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1년에 한 번 갚기로 했는데 10개월째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돈은 넘어왔는데 10달 동안 갚은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차용증이라는 종이만 있고 실제로 현금 흐름은 증여받은 것과 똑같으니 인정받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 부동산 거래 후 빠르면 두세 달 안에 소명 안내문이 날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짧은 기간 안에 상환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가 운명을 가를 수 있습니다.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계좌 이체할 때 적요란, 그러니까 메모란은 그냥 비워두세요. 친절하게 이자라고 적어두면 나중에 원금 갚은 거라고 백날 설명해도 그 메모 때문에 이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미 찍힌 기록은 수정이 안 되거든요. 차라리 비워두고 묵묵히 돈만 보내세요. 통장 내역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상환 기간은 5년 정도로 짧게 잡으시고 특약사항에 부동산이 팔리면 남은 원금을 한 번에 갚겠다고 적어두세요. 20년, 30년으로 길게 잡으면 국세청 시각에서는 사실상 안 갚겠다는 뜻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5년 뒤에 남은 금액은 그때 가서 갱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서울에 전세 하나 얻으려 해도 2억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4억, 5억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대부분은 이렇게 포기하십니다. 한도를 이미 넘었으니 눈물을 머금고 부모님께 매달 4.6% 이자를 보내야겠다고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만 아까 보셨듯 그 이자에는 27.5%부터 시작하는 부모님의 소득세가 따라붙습니다. 더 똑똑한 길이 세 가지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첫 번째는 시간의 마술입니다. 아까 기준이 뭐라고 했죠? 벌낸 이자가 1년에 1,000만 원 미만일 것. 핵심은 그 1년이에요. 5억 원을 빌리면 1년 이자가 2,300만 원이라 한도를 훌쩍 넘지만 이걸 딱 5개월만 빌린다고
있다고 해볼게요. 2,300만 원을 12로 나누고 5개월치만 계산하면 약 958만 원,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살던 집이 팔리면 바로 갚을 수 있는데 새집 잔금 시점이 먼저 와서 몇 달만 융통해야 할 때 이렇게 큰 금액도 무이자가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 부모님은 한 몸이 아닙니다. 현금을 그냥 증여할 때는 엄마가 주든 아빠가 주든 합산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돈을 빌려줘서 생기는 무상대출 이익은 계약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빠 따로 엄마 따로 판단한다는 세법의 해석이 있습니다. 즉 아버지께 2억 1,700만 원, 어머니께 2억 1,700만 원 이렇게 각각 차용증을 쓰면 합쳐서 4억이 넘는 돈도 무이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이런 구조가 심심찮게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과세관청과 해석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공격적인 영역이라 실행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가 진짜 반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한도를 넘겨서 증여세가 나오더라도 그 증여세를 기꺼이 내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는 겁니다. 5억 원을 길게 빌리고 이자를 안 주면 국세청은 1년에 2,300만 원어치 이익을 부모님께 증여받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께 돈을 받을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내는 증여재산 공제, 쉽게 말해서 공제 쿠폰이 있죠. 이걸 여기서 쓰는 겁니다. 최근 10년간 부모님께 증여받은 돈이 없다고 칠게요. 첫 해 안 낸 이자가 2,300만 원, 증여세가 나와야 하지만 5천만 원 쿠폰에서 깝니다. 세금 0원, 쿠폰잔에 2,700만 원이 남았으니 또 씁니다. 세금 0원. 즉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5억 원을 떡하니 빌려놓고 이자 한 푼 안 줘도 증여세도 이자 소득세도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쿠폰을 다 쓴 3년 차부터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때부터는 이자 상당액의 10% 세율로 증여세를 내면 되는데 부모님이 27.5%의 세금을 내는 것보다 가족 전체의 주머니를 지키는 훨씬 남는 선택입니다. 그 사이 원금을 부지런히 갚아 잔액을 2억 1,700만 원 밑으로 낮추고 차용증을 다시 쓰면 그 뒤로는 완전한 무이자 구간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 방법은 최근 10년 내 증여 이력이 있으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니 실행 전에 세무 대리인의 자문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도 나는 찝찝해서 이자를 주고 싶다는 분들을 위한 팁도 드릴게요. 한도를 넘었다고 전체 금액의 4.6%를 다 줄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은 이자 차이 1,000만 원이니까 원래 내야 할 이자에서 1,000만 원을 뺀 만큼만 주시면 돼요. 5억 원이면 기준 이자 2,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빼고 남은 1,300만 원만 1년 이자로 주면 되는 거죠. 이자율로 치면 연 2.6%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3가지만 짧게 짚을게요. 첫째, 형제자매한테 빌리는 것도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세법이 가장 엄격하게 보는 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 그 관계에서도 요건만 갖추면 인정되니까요. 둘째, 갚아나가는 중에 빌려주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남은 원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상속 재산의 채권으로 잡혀서 상속 절차 안에서 정리됩니다. 이 상황은 변수가 훨씬 많아지니 이때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셋째, 매달 갚은 원금을 부모님이 뒤로 몰래 현금으로 돌려주면 안 되나요? 이건 하시면 안 됩니다. 차용을 가장한 증여로 간주돼서 드러나면 원금 전체의 증여세와 가산세가 붙습니다. 절세와 탈세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종이가 세법이 그어놓은 선이에요. 선 안에서 똑똑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부자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번 돈과 물려줄 돈을 합법적으로 지켜내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녀의 전세자금 문제로 고민하시는 지인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번에도 저는 진짜 돈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컨설팅 장관 김호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컨설팅 장관 경영 세금 자금 제도 컨설팅 장관 명확한 기준으로 방향을